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추석 연휴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덥더니 10월 근처로 다가오니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느낌이 물씬 나고 있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식구 한 명도 감기에 걸려버렸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이번 주 한국 증시 관련해서는 답답한 뉴스가 연달아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증시 가장 큰 이슈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정치 관련된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니까 웬만하면 언급드리지 않고 싶지만 여하튼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내년 1월에 시행이 되고 이제 시간이 3개월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시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금투세를 밀어붙였다가는 내년부터 증시가 혹시 하락만 한다면 이유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화살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번 주 민주당 모 의원님께서 희대의 망언을 하나 만들고 말았습니다. 금투세로 국장이 하락한다면 인버스에 투자를 해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은 비꼬아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나라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국민들 보고 증시 하락에 배팅을 하고 수익을 내라는 발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을 때 정부나 여당은 그냥 정상적으로만 해주어도 점수를 딸 수가 있을 텐데 또 다음날 정부에서 못난이 짓을 하더라고요. 올해 내내 강조를 해왔던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가는 종목들도 많이 담겨 있었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삼성전자 밸류업 발표를 안 한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었고 또한 밸류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처럼 자체적으로 밸류업을 하는 종목들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이게 밸류업을 조금 하라고 여기 포함을 시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하튼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11월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투자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우울한 일요일 저녁인데 시작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못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저녁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이거든요. 물가 지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8월 개인 지출은 전년 대비 2.2% 상승으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물가가 2%대 근처까지 떨어졌고요. 예상치보다 0.1% 낮게 나왔으니까 이제 물가 관련해서는 연준이 조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은 실적 전망이 하향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마이크론이 예상 밖의 호실적을 발표를 해주었거든요. 순이익은 전망치보다 4.5%, 그리고 매출도 전망치를 1.5%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국내 증시, 특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이번 주 한국장도 흐름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3대 지수가 모두 1% 미만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9월은 전통적인 약세장이라는 통계가 있지만 올해 9월은 통계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두 종목도 이번 주 주가가 약간 더 상승을 했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JPQ는 이제 다시 10%를 회복했고 JPI도 8%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두 종목은 또 다음 주에 9월 배당금을 주니까요. 혹시 구독자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당금도 매달 따박따박 나오고 주가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증시도 저번 주 약 2% 상승하면서 모처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마이크론 실적 영향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번 주에 크게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도 반등하면서 다시 2600선을 회복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저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은 약 9천억 원씩 순매도를 했고 국내 기관 투자자가 1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홀로 크게 담았는데 이와 같은 한국 증시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계속 매도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큰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를 낙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IS의 계좌를 볼 텐데 올해 처음으로 손절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손절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절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종목을 교체하기 위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10% 커버드 콜이 마이너스 2% 손실이었지만 분배금을 받기 전에 정리를 했고요. 이 종목을 매도하고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오리지널 종목을 800주를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100주씩 두 번 물을 타면서 현재 1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이번 주 밸류업 지수 탈락 이슈로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주가가 평단가 이하로 내려오길래 10주씩 3번 더 매수를 하면서 30주 수량을 늘려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들 성과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리지널 상품과 커버드콜 상품의 1년 성과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집니다. 오리지널은 1년간 21% 수익률이었고 옵션 매도 비중이 큰 타겟 커버드콜 2호 예전에 타미칠이었죠. 1년간 수익률이 13.6%였더라고요. 물론 분배금을 재투자를 했더라면 수익률 갭이 약간 더 축소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성과 차이가 7%가 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커버드콜이 그래도 1년에 2, 3% 정도 성과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과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드콜을 정리하고 오리지널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를 선택한 이유가 오리지널 상품 중에서 현재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기타 비용까지 합산한 총 보수가 0.1% 적용되고 있었는데 다른 상품들보다 0.05%가 낮으니까 사실 뭐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갈아타는 거 수수료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상품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앞으로 900주를 기준으로 관리를 해볼 생각인데요. 현재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단가 이하에서는 조금 더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낮출 생각이고 그리고 주가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물을 탔던 수량은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900주를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국내 배당주들은 저번 주보다 주가가 약간씩 하락했는데요. 배당락이 나왔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스가 나온 것이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현대차 우선주는 15% 수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20만원 정도를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 길게 보유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기말 배당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아와 삼성화재는 수익률을 10% 정도 노려보고 있는데 이제 슬슬 기말 배당주를 소개드릴 생각이니까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셉은 저번 주보다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왔는데 여하튼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수량은 정리하지 않고 900주를 보유하면서 분배금만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츠 두 종목은 저번 주와 주가가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JR 리츠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추가 매수를 했던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14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차 목표 수량으로 180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40주가 남았거든요. 금요일에 3분기 배당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주가가 잘 버텨주는 것 같았는데 여하튼 평단가 이하로 또 주가가 내려온다면 남아있는 40주마저 매수를 하고 1차 수량을 채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4분기에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마도 10월 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발표하리라고 예상하는데 밸류업 내용을 보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인데요. 저번 주에 주주 서한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주주 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해본 부분이 내년도 배당금이었는데요. 내년부터 3년 동안 연간 230원 정도 배당금을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고대로 230원을 받는다면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6.4%인데요. 맥쿼리 인프라가 올해 예상 배당금을 적용하면 현재 배당률이 6.4% 정도 되거든요. 공교롭게도 두 종목 배당률이 동일한데 물론 맥쿼리 인프라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유상증자가 끝나면 주가가 조금 더 회복할 것이고 배당률은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JR 글로벌 리츠는 맥쿼리보다는 배당률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예금금리가 2%대로 진입할 때까지는 주가가 상승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JR리츠 현재 ISA 계좌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적극적으로 타는 게 부담스러운데요. 일단은 조금 지켜볼 생각인데 혹시 주가가 3,500원대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벨기에 자산 대출 조건이 확정되면서 내년 배당금이 픽스가 된다면 그때는 물을 조금 더 타면서 평단가를 낮출 생각이고요. 사실 그리고 JR리츠를 투자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보유를 하다가 주가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 수량을 절반 정도 덜어내던지 아니면 투자를 마무리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SK텔레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 계좌인데요. 배당 기준일 전에 50주도 매도를 하면서 리밸런싱을 마무리했거든요. 현재 400주를 남겨두었는데 이제 400주는 배당금을 즐겁게 받다가 혹시 나중에 주가가 6만원 이상으로 또 훌쩍 올라간다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혹시 또 주가가 5만원 근처로 내려온다면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도 드디어 이번 주에 주가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30주 정도를 덜어내었는데 여기서는 1500주를 기준으로 관리를 해볼 생각이고 이번 주에도 주가 흐름을 보면서 400주 정도는 더 매도를 하고 나중에 주가가 평단가 이하로 또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물을 타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10월에도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